안녕하세요. 구독자 요청에 의해서 황하 중 유채색계와 개나리색계 이 구분하는 방법을 좀 더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전에 제가 이제 발표했던 이 앞에 보이는 것은 이제 저희 지역에서 제가 발표했던 게 첫 번째가 보니까 1997년도 3월 달이었네요. 이 내용이 당시에 제가 했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렇게 이제 잘 안 보이나요? 예. 색화 배양 및 발색에 관하여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이제 이 내용들을 쭉 발표를 지역에서 했었습니다. 87년도서부터 무려 10년 동안 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 많은 자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경험해서 뭐 이렇게 쭉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쭉 하고, 그 다음에 분류한 작업들이 있어요. 색소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현미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당시에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가 쉬웠었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색화별로 쭉 제가 이 몇 장인가요? 꽤 많은 양이었었거든요. 자, 이제 발색할 때 색소가 언제 형성이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쭉 했었던 내용이 지금 있네요. 이게 한 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2004년, 5년 난과 생활에 연재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된 내용인데,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은 최근에 제가 이제 뭐 강의를 가거나 아니면 그 교육용 자료로 쓰는 PPT 자료인데, 여기에 어느 정도 원래는 이제 자생지 사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지금처럼 디지털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할 때가 20대, 30대거든요. 그때 당시에 카메라를 메고 슬라이드라고 하면 다 아실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요즘은 이제 디지털화 돼 있지만 그때 당시는 자연색을 그대로 나타나는 게 네가 필름보다 슬라이드 필름이 훨씬 좋았었어요. 그래서 대략 춘난 사진만 제가 한 2천여 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생화 포함해서 한 8천, 한 만여 점이 있었는데, 난 사무실이 불이 났었어요. 그래서 전부 전소되고 남은 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다 탔고, 그 외 자료는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아직도 좀 남아 있고, 주로 이제 제가 발표는 이제 40대부터 이제 발표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쭉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보면은 이게 잘 보일라나 모르겠어요. 지금 앞에 노트북인데 노트북에 PPT 자료를 얹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구분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앞에 보이는 요 사진이 이제 자생지에서 산채될 때의 이 모습인데, 이거를 구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 가지고 색으로는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제가 90년대 초에 이제 지역 분들이 많이 배웠었는데, 황화를 색으로 현장 가서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문제는 색 표지나 색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유사한 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정확한 표기를 해서 레몬 옐로우, 옐로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색을 보는 시각이 딸랑 이렇게 한 장 갖고 볼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일반인들 저처럼 이제 전공한 사람 말고요,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그 읽는 범위가 굉장히 넓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진성황화와 또 우리 가성 또는 의성이라고 그러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색깔을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될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색으로 했다가 못 따라오시니까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게 분명히 어떤 특징들이 있을 것이다 해서 알아낸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던 거죠. 여기 보면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일반 소위 이제 뭐 의성황화라든가 뭐 가성황화라든가 이런 것과 차별화가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가장자리였습니다. 가장자리가 연한데, 연한 부분에 노란색이 요 기부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예, 있는 거예요. 요걸로 알려주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일반 배우시는 분들도 빨리 따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개나리 새끼라고 제가 이제 따로 분류를 했고, 제가 이제 97년도에 보니까 그거를 개나리 새끼는 유채 새끼로 분류를 안 했어요. 이런 유형,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 이렇게 따로 분류를 제가 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러면 언제 이게 색이 보이기 시작하느냐? 유채 색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건 빨리, 난 여기 보면 뭐라고 썼냐면 10월에 산채할 수 있을 만큼 화색이 처음부터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10월 달에 산채가 가능할 정도로, 물론 묻히지 않고 그냥 새파랗게 나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가 표 나는 것도 있지만 안 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색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묻혀 있을 때 그 색상 저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공하신 분들도 일부는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 색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적을 알아볼 수 있게끔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나리 색계 구분하는 능력들이 서서히 이제 늘어났죠. 처음에는 개나리 새끼보다 유채 새끼가 훨씬 더 많이 산채된 이유는 유채 새끼가 구분이 더 쉬웠습니다. 이제 조건이 12월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였죠. 빠른 지역은 12월, 늦은 곳은 대략 1월 정도 돼야 표가 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표가 나는 건 엽록소가, 물론 이 개나리 새끼도 엽록소가 시간이 되면 스스로 벗어집니다. 그건 유전적 형질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벗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봄에는 알죠. 그때 특히 신장을 하면서 빛을 받으면 그때는 일반인들도 압니다. 제가 경상도 쪽으로 산채를 다니면서 그쪽이 많이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장이 쓰잖아요. 춘남 뭐 이게 판매전 같은 거 산채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중반이죠. 그때 가보면 끼 죽음으로 산채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황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은 제가 아주 좋은 난초를 많이 이렇게 구입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자, 이제 보통 이렇게 단체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뒤로 한번 넘어가 보면, 자, 이게 이제 산채 때 사진입니다. 이거는 완전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죠. 묻히면 이렇게 돼요. 근데 안 묻혔을 때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가장자리만 표가 나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 요 아래 부분이 엽록소가 조금 있고 끝에 있고 가운데 부분이 좀 훤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색으로 구분한다는 건 어렵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색보다는 엽록소가 분해되는 현상이 강제로 엽록소가 빠진 것과 자연히 분해되는 때의 색상이 달라요. 그거를 익혀야 되는데 이게 어렵더라는 거죠. 뭐 이런 정도는 누구든지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발색을 해보면 또 다른 것도 있나요? 또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화통을 씌웠을 때의 모습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일찍 벗기면은 이런 정도 상태가 될 때가 있고, 이렇게 잘 엽록소가 제거가 돼서 속살이 노랗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빛을 주면 엽록소가 마저 분해되면서 여기처럼 드러납니다. 아주 굉장히 환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 이게 요거하고 요거 같은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빛을 줬을 때 이렇게 된다. 일찍 벗겨야 된다 그랬죠. 근데 제가 황비 사진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좀 제가 찾게 되면 황비가 일찍 벗겼을 때와 늦게 벗겼을 때 그 사진이
그 잡지사 책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면 쉬운데, 지금 이제 그거를 아직은 저 어디서 봤는지를 모르겠어요. 보긴 분명히 봤는데 찾다 못 찾았기 때문에 그것도 따로 예를 들어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보여드린 건 개나리 새끼입니다. 개나리 새끼가 어떻게 산채가 되고, 그리고 봉우리 때, 그 다음에 이제 발색이 됐을 때도 있을 건데, 이거는 지금 이제 구별법만 제가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기까지고요. 바로 다음 시간에는 유채 새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